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회사를 떠나기 전까진 난 준비된 사람이었다. 큰 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연금도 받을 예정이었다. 월급만큼은 아니어도 연금과 퇴직금만 잘 관리하면 노후는 문제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보험료, 관리비, 생활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 퇴직금도 몇 년은 버틸 줄 알았는데 조금씩 꺼내다 보니 사라지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었다. 그렇게 나는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착각 속에서 한 해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56세에 은퇴한 대기업 구매팀장 출신 강 씨가명의 실제 경험이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그렇다면 강 씨는 어디에서 실수를 했을까? 은퇴 준비를 하는 50대라면 그의 사례에서 꼭 배워야 할 3가지 교훈이 있다. 1. 연금만 믿고 다른 소득을 준비하지 않았다. 강 씨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약 180만 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쓰는 걸 조절하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기본 생활비만 해도 250만 원이 넘었다. 전에는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고도 남았는데 연금으로만 살려니 매달 적자였다. 사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변동 지출이 많은 현실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전제품 교체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대안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의 유튜브, 온라인 판매, 강의. 은퇴 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의 컨설팅, 계약직.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입 같은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익 확보. 2.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다가 바닥났다. 강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써도 10년은 버티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은퇴 후 처음 몇 달간은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며 여유를 즐겼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퇴직금에서 조금씩 보태다 보니 3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다. 남은 돈을 투자해서 불리려 했지만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내 돈인데도 쓸 때는 별 감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남은 금액을 보니 막막하더라. 퇴직금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다. 계획 없이 사용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대한퇴직금 관리 전략. 무작정 생활비로 쓰지 말고 일부는 절대 손대지 않는 비상자금으로 남겨둔다. 금융상품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구조의 연금형 보험, 배당형 펀드로 만들어둔다. 일정 금액을 안전한 투자에 넣고 남은 금액으로 추가 수입원을 마련한다. 3. 고정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강 씨는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똑같이 소비했다. 큰 집에서 계속 살면서 관리비와 재산세 부담이 컸다. 자동차도 유지비가 많이 드는 중형 세단을 계속 타고 다녔다. 각종 보험료, 멤버십, 구독 서비스 등을 해지하지 않았다.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 은퇴 후에도 회사 다니던 때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소득이 줄어들면 지출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대안 은퇴 후 지출 최적화. 주거비 줄이기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관리비가 적은 곳으로 이동. 자동차 정리 유지비가 낮은 소형차나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정기지출 점검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과 보험료 줄이기. 결론 당신은 은퇴 후 준비가 되었는가? 강 씨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많은 50대들이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착각을 하다가 은퇴 후 현실에 부딪힌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까?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소득원을 고려하라. 퇴직금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생활비로 막 쓰면 몇 년 안에 사라진다. 고정 지출 지금 줄이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씀씀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금방 재정 위기를 맞는다. 50대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노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은퇴 계획을 점검해보자. 추가 소득원이 있는가? 퇴직금을 관리할 계획이 있는가? 은퇴 후 지출을 줄일 준비가 되었는가? 막상 닥쳐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56세 대기업 구매팀장, 은퇴 후 연금으로 버티려다 빈털털이 된 사연 2부. 전문가 칼럼 연금만 믿다간 큰일 납니다. 은퇴 후 재정 붕괴를 막는 현실적인 대안. 난 은퇴 준비를 나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연금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1년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냉혹했다. 위의 이야기는 56세 대기업 구매팀장을 지낸 강 씨가명의 사례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그도 결국 연금이면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은퇴 후 불과 3년 만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연금이 정말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돈이 부족해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강 씨와 같은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은퇴 후 재정 붕괴를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제는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가 아니라 연금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1. 연금은 기본, 추가 소득원이 필수다. 강 씨가 했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할까?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월 10만 150만 원 수준. 개인연금을 들어도 월 5만 100만 원 추가될 뿐. 반면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는 최소 25만 300만 원. 의료비, 부모 부양비,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고려하면 더 필요. 대안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라.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은퇴자들이 많다. 자신이 해왔던 일을 기반으로 온라인 강의, 컨설팅, 강연 활동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은퇴 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 5060대에게 적합한 재취업 기회도 많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계약직, 강사, 택배 배달, 시설관리, 코디네이터 같은 일들은 비교적 접근성이 높다. 투자와 연금 활용. 배당주 투자나 임대 수익을 활용해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액이라도 매달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은퇴 후 경제적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든다. 2.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니다. 전략적으로 운영하라. 강 씨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는 퇴직금을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 돈이면 10년은 버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목돈을 쓸 때는 체감이 안 되지만 몇 년 후 보면 바닥난다. 한번 깬 퇴직금은 다시 채우기가 어렵다. 퇴직금은 노후의 마지막 보험 역할을 해야 한다. 대안 퇴직금을 지키는 방법. 연금형 상품으로 바꿔라. 퇴직금을 한 번에 쓰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금형 보험, 배당형 펀드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갑자기 돈이 없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퇴직금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보관.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절대 손대지 않는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한다. 이 돈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위기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 퇴직금을 무조건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정 부분은 배당주, ETF, 채권형 펀드 등을 활용해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야 한다. 3. 은퇴 후 생활비 절감이 최우선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쓰는 게 많으면 의미가 없다. 50대 이후 필수적으로 줄여야 할 지출 항목. 거주비 주택 다운사이징 5지방 이주 고려. 자동차 유지비 대중교통 이용, 유지비 낮은 차로 교체. 각종 구독 서비스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해지.
보험료 조정 필요 없는 보험은 해약하고 실손보험은 유지. 식비와 외식비 조정 집밥 위주 생활로 전환. 대안 은퇴 후 꼭 실천해야 할 지출 절감 전략.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너무 큰 집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 관리비가 적고 유지비가 낮은 곳으로 이사하는 게 현명하다. 자동차 처분 또는 경차로 교체.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를 생각하면 은퇴 후에는 자동차를 줄이는 게 정답이다. 불필요한 지출 점검하기. 한 달에 나가는 돈을 철저히 분석해 필요 없는 항목을 제거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걸 잊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면 적당히 소비하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생활 가능할까? 어렵다. 추가 소득원이 필수다. 퇴직금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 전략 없이 쓰면 몇 년 안에 바닥난다. 고정 지출 지금 줄이지 않으면 은퇴 후에도 씀씀이가 크면 재정 위기는 불가피하다. 50대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은퇴 후 소득원을 만들어라. 퇴직금을 절대 생활비로 쓰지 마라. 불필요한 지출을 지금부터 줄여라. 은퇴 후 재정 붕괴를 막는 건 운이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한 전략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마주한 분들은 은퇴 후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랫동안 직장과 가정에 헌신하며 바쁘게 달려온 삶이 막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이나 안정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몰려오지요. 특히 내가 모아둔 돈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마음이 들면 남은 인생을 좀 더 여유 있고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 라는 갈증이 커집니다. 보통 퇴직자라면 한 달 생활비, 의료비, 혹은 혹시 모를 자녀 지원 자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계산을 모두 접고 남은 돈을 모조리 들여 캠핑카를 구입해버린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자유롭게 전국을 누비며 새로운 삶을 열겠다는 의지에 눈길이 가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따라 붙습니다. 특히 59세 전후로 은퇴하는 분들이라면 아직 7080대까지 길게 보고 살아야 하니 쉽지 않은 결단이겠죠. 오늘은 그 3천만 원 남기고 퇴직해 캠핑카로 떠난 인생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사례를 통해 그 배경과 결과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꼭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퇴직 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으니까요. 인생을 일찍 혹은 늦게 퇴직한 뒤에도 한 방에 운명을 바꿀 만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기대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는 알면 알수록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자유로운 캠핑카 라이프. 그 첫걸음은 행복했지만 어시 59세는 퇴직 전까지 건설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허리띠 졸라매가며 조금씩 돈을 모았지만 막내 자녀 대학 등록금에 조기 퇴직으로 인해 위로금과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 손에 쥔 돈은 고작 3천만 원 남짓이 되었죠.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고 주식 투자로 망한 지인들을 보면서 적은 돈이라도 내가 직접 써서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고 캠핑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운 좋게 2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전국을 돌아다니며 캠핑도 하고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자라고 결심했죠. 실제로 초반에는 꿈같이 달콤했다고 합니다. 아침엔 호수나 산이 보이는 데서 일어나고 밤에는 조용한 자연 속에서 쉬는 즐거움이 컸다고 해요. 도시를 벗어나니 식비도 덜 들 것 같았고 캠핑장에 머무르면 전기수도 문제도 해결되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생각보다 차량 유지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캠핑카라 해도 기름값, 차량 정비비, 보험료, 캠핑장 사용료 등으로 줄줄이 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이나 관절 문제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모했나 하고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결국 씨는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다고 털어놓았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내가 원했던 자유가 유지비 문제로 인해 예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저 비용,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주거비가 줄어드는 대신 다른 형태의 지출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사례 2. 일단 캠핑카로 떠나긴 했는데 뜻밖의 고립감. BC 61세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퇴직금 아닌 폐업 정산금 비슷하게 3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평생 적자를 면치 못하던 자영업이었지만 마지막에 이 돈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캠핑카 여행 유튜버가 되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성공 사례들을 접하면서 나도 카메라만 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죠. 초반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낯선 곳을 영상으로 담아 올리며 나름의 희열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나 막상 해보니 편집 기술이나 콘텐츠 기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쉽게 눈길을 끌기는 어려웠습니다. 광고 수익도 거의 없었고 구독자 수도 몇 명 늘지 않으니 점점 의욕이 떨어졌죠. 또한 주변의 동료나 지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을 떠돌다 보니 인간관계의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캠핑카를 몰고 계속 이동하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외로움과 불안감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도시에서야 카페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과 쉽게 섞일 수 있지만 산속 주차장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B씨는 1년 가까이 허비한 뒤 카메라는 접고 다시 단기 일자리라도 알아보게 되었고 그때서야 현실이 생각보다 무거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해요. B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새로운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를 캠핑카나 유튜브 같은 낭만에 걸어 놓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이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이들에게 외로움과 관계 단절은 금전적 문제 못지않게 혹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사례 3. 부부가 의기투합해 떠났지만 생활 리듬이 무너져서 혼란. CC 부부 58세, 56세는 비교적 사이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둘이 함께 노후엔 캠핑카 라이프 즐기자고 계획했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 일부 그리고 소규모 전세금에서 조금 빼서 총 3천만 원 정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돈으로 괜찮은 중고 캠핑카를 장만할 수 있었고 부부는 드디어 딸랑 둘이서 전국 일주를 꿈꾸며 떠났죠. 처음 몇 달은 신혼초로 돌아간 듯 행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고 자연 속에서 식사를 하니 소소한 낙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오랜만에 24시간 붙어 지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조금씩 생긴 겁니다. 예전엔 각자 직장 생활을 해서 하루에 대화할 시간이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어도 한 차 안에 있어야 하니 개인 공간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또 부인도 남편도 갑자기 바뀐 생활 리듬에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하루 일정도 딱히 정해진 게 없으니 시간 활용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캠핑장이나 주차장에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라고 서로 물으며 지루함을 느끼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이 생기곤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집에서라면 한 명은 방에서 TV를 보고 다른 한 명은 마당 정원을 가꾼다든지 각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캠핑카 생활은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니까요. 결국 두 분은 우리에게 맞는 노후 생활은 아니었다라고 결론 내렸고 캠핑카를 처분하는 데 애먹었습니다. 중고 판매 시장도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 구입 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야 했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 부부가 참 많이 지쳤구나 하고 씁쓸해하셨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보듯 부부가 함께 떠나면 낭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뜻밖의 갑작스러운 갈등을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은퇴 후 부부가 24시간 붙어 지내면서 생기는 문제는 흔한 고민인데 이것이 밀폐된 캠핑카 생활 속에서 더욱 부각된 것이죠. 그러면 캠핑카로 은퇴를 맞이하는 건 다 나쁘기만 할까?
위 세 사례를 듣고 나면 이거 정말 쉽지 않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결론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르는 현실적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캠핑카 구입 전에는 현실적인 예산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기름값, 캠핑장 이용료 등은 생각보다 크고 중고 차량일수록 예기치 못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둘째, 초기 설레는 마음만 믿고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고립감이 찾아오거나 계획했던 추가 수익 모델이 무산됐을 때 대책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부부가 함께 새로운 생활을 꿈꾼다면 서로의 공간과 생활 리듬을 어떻게 조율할지 사전에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막연히 재밌을 거야 보다는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두면 훨씬 낫겠지요. 마무리하며 3천만 원 남기고 퇴직 캠핑카로 떠난 인생, 그 끝은? 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어느 분에게는 다시 못 올 자유와 즐거움을 주는 멋진 도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간신히 모은 은퇴 자금을 무리하게 날려버리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죠. 은퇴 후 삶이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자유로움이지만 조금 지나면 고정된 수입의 부재, 고립감, 건강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골칫거리들이 튀어나오게 마련이죠.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진짜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캠핑카 라이프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귀촌이든 해외 한 달 살기든 뭐든지 낭만과 현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나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으려면 예산, 건강, 관계,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여행처럼 짧은 체험부터 시작해보는 게 안전하죠. 부부라면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혼자라면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문장이 우리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지만 그 도전이 무모가 되지 않으려면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돈이니까요. 결국 은퇴 후 삶의 형태는 정해진 답이 없고 오직 스스로가 마련한 정보와 계획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준비가 있을 때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캠핑카를 구입해 새로운 모험을 꿈꾸고 계시다면 정말 충분히 공부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한두 달 정도 체험해본 뒤 본격적인 결정에 나서는 게 어떨까요? 막상 가보면 그곳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게 맞다고 확신이 든다면 끝까지 잘 즐겨보시길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일 테니까요. 저는 퇴임 후 서울에 있던 집은 월세를 놓고 지방으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가 아닌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서울보다 공기 맑고 조용하고 자연도 가까워 살기 정말 좋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죠. 지방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너무 심심한 건 아닐까?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오히려 이게 제 은퇴 후 인생의 반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꽉 먹고 알 먹고. 딱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걱정합니다. 서울 집값이 수억인데 이걸 계속 안고 가야 하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외롭고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정비가 높은 도시 생활을 무작정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많이 벌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덜 써도 행복한 인생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첫 번째 사례, 서울 32평 아파트 팔고 충남 아산으로 이사한 62세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아파트 관리비와 유지비, 고정비용에 지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시세가 약 9억 원. 이걸 정리하고 아산 시내와 가까운 2층짜리 3천만 원대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후에는 남은 6억 원 중 일부는 월세 수입용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과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부부가 매달 16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얻으며 여유 있게 살고 있죠. 시내까지 걸어서 15분, 병원과 시장도 가까워요. 우리가 상상했던 불편한 시골은 아니었어요. 김 씨 부인은 웃으며 말합니다. 두 번째 살의 서울 집은 월세 놓고 전북 익산 아파트로 이사한 66세 여성. 이분은 서울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를 보수한 뒤 월 120만 원의 월세를 놓고 자신은 3,500만 원짜리 전북 익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내 중심과 10분 거리로 교통이 편리했고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주위가 조용했습니다. 은퇴 후에 더 바빠졌어요. 마을 커뮤니티에서 봉사도 하고 텃밭도 하고 서울보다 삶의 질이 오히려 올라갔죠. 게다가 매달 월세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 연금 외에도 생활비 걱정이 없어진 거죠. 세 번째 사례 집 팔고 전남 순천으로 간 60대 남성 건강까지 회복. 이분은 8억 원대 서울 집을 팔고 전남 순천 외곽에 2,800만 원짜리 구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산책로와 공원이 많고 자연환경이 좋아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당뇨 수치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서울에선 스트레스로 약을 먹었는데 여기선 운동만으로 관리돼요. 생활비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고 남은 자금은 대부분 안전하게 채권과 적금에 넣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매일 아침 새소리로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지방에도 시내 접근성이 뛰어난 저가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농촌과 시내가 맞닿은 생활 권역 농촌지대는 대중교통만 확보되면 더할 나위 없는 은퇴지죠. 서울 집을 유지한 채 이주하거나 아예 매도하고 차액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게다가 지방 생활의 장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환경, 스트레스 없는 인간관계,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 이 모든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드리면 지방 아파트를 고를 땐 시내 접근성 버스 거리 20분 내 병원 및 마트 유무, 노후 건물 관리 상태를 꼭 따져보세요. 가능하다면 몇 주 정도 살아보며 직접 테스트 거주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단기 체험 임대도 꽤 있으니까요. 억대 아파트 팔고 3천만 원대 집으로라는 말이 처음엔 놀랍게 들리지만 실제로 실행한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집은 줄었지만 삶은 더 커졌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자산은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떤 공간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내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하겠죠. 지금 당신도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방 아파트로의 은퇴 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분이 읽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수치, 지역 조건,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경험 기반의 팁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방 이사를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집을 팔고 가는 건 너무 극단적이다. 지방 아파트는 낡고 불편하지 않나? 병원은 있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방 아파트로 내려가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고 있는 분들을 분석해보면 공통된 전략과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시내와 거리 가까운 지방 아파트는 보석이다.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렴하지만 인프라가 붕괴된 시골은 은퇴자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생활 인프라에 얼마나 가까운가입니다. 도보 15분 또는 버스 10분 이내의 시내 중심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내과 정형외과 근접, 전통시장 또는 대형마트 도달 가는 거리. 예를 들어 전남 순천, 충남 아산, 경북 경상 같은 곳은 지방임에도 도시급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3천만 5천만 원대 아파트 매물도 꾸준히 있습니다. 이런 곳은 수도권 대비 월 고정비가 13 수준으로 줄어들면서도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 비용 비교 서울 vs 지방. 은퇴 후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거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수치로 보면 현실감이 확 옵니다. 서울 아파트 관리비 평균 2,035만 원 월.
지방 소형 아파트 관리비 813만 원월. 게다가 식재료, 외식, 대중교통비도 전반적으로 3,040% 이상 저렴합니다. 특히 재래시장 중심의 생활을 하면 월 식비가 20만 원 이내로도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 들던 분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150만 원 수준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3. 실제 이사 계획 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팁. 시세보다 실거주 적합성을 보라. 지방 아파트는 저렴한 만큼 낡은 구축 아파트도 많습니다. 하자 여부, 누수, 방범 상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제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가서 평일 낮과 저녁 분위기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수익 시세 차익, 2마리 토끼는 위험하다.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욕심내기보다 서울집은 월세로 돌리고 본인은 비용 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모델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병원, 약국, 보건소 접근성은 10분 내외가 이상적. 고령자일수록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 차 없이도 도달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보 이동 기준으로 10분 내외에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면 최상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인은 필수. 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이면 외출이 힘들어집니다.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노선이 집 근처에 있는지 체크하세요. 시골이라도 환승센터나 읍내 정류소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웃 관계와 소음은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지방일수록 이웃과의 관계 밀착도가 높습니다. 너무 조용하거나 폐쇄적인 곳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몇 주간 에어비앤비나 단기 월세로 체험 거주 후 결정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4. 추천 지역, 유형 사람들이 모르는 숨은 진주들. 충북 제천 물가 저렴하고 한방병원 밀집 지역. 서울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자연환경 탁월. 전북 군산 시내와 가까운 저가 아파트 많고 바닷바람도 좋음. 시외버스 교통 편리. 경남 진주 의료, 교통 모두 양호하고 4천만 원 이하 아파트 다수 존재. 충남 아산 탕정지구, 외곽 신도시 옆 구축 단지 저렴. 생활 인프라 풍부. 마지막 조언. 지방으로 이사한다고 은퇴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곳에서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준비해야 하죠. 그 준비에는 비용 절감뿐 아니라 새로운 일상 루틴, 사회적 연결, 건강관리 동선,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울에 얽매이지 않아도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은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억대 집을 팔아 남은 돈과 시간으로 더 크고 깊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스마트한 선택입니다. 절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현명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3년 앞둔 공무원, 영끌 투자로 은퇴 자금 2개월 만에 증발. 그냥 조용히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여행이나 다니면 좋겠다. 40대 후반의 A씨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왔고 퇴직까지 이제 3년. 이대로만 가면 준비된 은퇴자로 팍수 받으며 떠날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짠 시나리오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아온 은퇴 자금 2억 5천만 원을 들고 시작한 부동산 투자. 영끌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던 시대였기에 그저 남들처럼 따라간 거였는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자한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떨어졌고 전세도 안 나가 공실이 이어지며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단 2개월 만에 예금은 바닥났고 지금은 이자 갚기도 빠듯한 신세가 됐습니다. 은퇴는 준비만 잘하면 된다고?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은퇴 준비 연금집 한 채, 약간의 금융 자산이면 끝이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은퇴는 준비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리스크 대응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직전의 5년은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 시기에 무리한 투자로 자산이 반토막 나거나 부채가 생기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퇴를 망치는 3가지 잘못된 투자 사례. 1.
공무원 A씨 공실 리스크는 생각도 못했어요. 앞서 이야기한 A씨는 퇴직 전 은퇴 자금에 욕심을 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라는 불안감이 그의 판단력을 흐렸죠. 지인의 소개로 서울 외곽 신축 오피스텔에 투자했고 전세금이 오를 줄 알았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렀습니다. 공실이 4개월째 이어졌고 관리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중도금 대출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 이자 부담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원금 회수는커녕 손실을 보고 매도하려고 해도 매입가보다 3천만 원 낮게라도 팔리지 않는 상황. 퇴직이 3년 남았지만 그는 이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해야겠구나 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52세 여교사 B씨 주식으로 월세 만들려고 했는데 경기도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한 B씨. 연금은 매달 180만 원, 생활비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퇴직금 중 일부를 주식에 넣고 고배당 종목으로 월세 수익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증시 하락. 그녀가 매수한 종목은 30% 넘게 하락했고 배당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원금을 손실본 채 매도하고 남은 퇴직금은 은행 예금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주변에선 다들 투자로 돈 벌었다 하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 같은 투자 초보가 따라했다가 은퇴 생활이 더 불안해졌네요. 3. 49세 대기업 팀장 C씨 하필 지금 회사까지 흔들려요. IT 대기업에서 일하던 C씨는 은퇴 후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미리 준비하겠다며 지방 아파트 2채를 대출로 매입했죠. 전세 끼고 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세금이 급락하고 세입자가 나가면서 2채 모두 역전세 상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부족해 결국 추가 대출로 막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회사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예정에도 없던 퇴직 압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C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 자산을 늘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빚을 늘리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심리적 불안감. 노후 자금이 모자라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과잉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남들도 다 한다는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되죠. 정보의 편향성. 유튜브, 블로그, 주변 지인들 이야기에는 성공 사례만 부각되기 쉽습니다. 실패한 사례는 조용히 사라지니 나도 될 줄 아는 거예요. 은퇴 시기 직전의 착각.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제 곧 퇴직이니까 조금만 해보자. 바로 이 시점이 절대 투자에 나서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은퇴 직전 5년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버는 것이다. 수익률 12%라도 좋으니 원금 손실 없는 자산 배분에 집중하세요. 퇴직 직전에는 절대 승부수를 두면 안 됩니다. 고정 수입 기반을 먼저 만들기. 연금, 임대료, 배당 등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직접 관리가 필요한 수익 구조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줍니다. 비상금 확보하기. 의료비, 자녀 문제, 주거 유지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생활비는 현금 혹은 초단기 자산으로 준비하세요. 마무리하며 요즘 말로 영끌은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을 앞둔 중년에게도 내 인생 마지막 한 방이란 유혹은 강하게 다가오죠. 하지만 은퇴 준비는 한 방의 성공이 아니라 작은 실패를 피하는 전략의 연속입니다. 안정적인 은퇴는 모험이 아닌 관리의 결과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노후가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자산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시간과 건강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세요. 퇴직 3년 앞둔 공무원, 영끌 투자로 은퇴 자금 2개월 만에 증발. 은퇴를 앞둔 시기는 자산의 축적기에서 소비 및 분배기로의 전환점입니다. 특히 50대 후반은 소득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정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무리한 투자로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퇴직 이후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직전 무리한 자산 운용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퇴 직전 자산 운용의 골든타임. 퇴직을 앞둔 35년은 자산관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보정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산 증식보다는 자산 보존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점에서 부족한 은퇴 자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리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끌 투자, 특히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의존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이 위험할까요? 자산 손실을 회복할 시간이 없다. 대출 의존 시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심리적 압박이 커지며 은퇴 이후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제 실제 3가지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47세 공무원의 오피스텔 투자 실패.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정년 퇴직까지 3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은퇴 자금 2억 5천만 원을 활용해 오피스텔 분양에 투자했습니다. 분양가는 3억 원이었고 대출을 일부 활용해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분양 당시 시장 분위기만 믿고 임대 수익을 장담. 예상과 달리 공실 상태가 지속되며 수익은커녕 월세도 미수금, 이자와 관리비 등으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운 지출 발생. 결국 2개월 만에 유동성 위기 발생, 은퇴자금 대부분 소진. 이 사례는 퇴직을 앞두고 투자 자산의 유동성 리스크와 수익 안정성을 간과한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공실 리스크와 매도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2. 52세 명예퇴직 교사의 주식 배당 투자 실패. 경기도 중학교에서 명예퇴직한 B씨는 퇴직금 중 1억 원을 활용해 배당주 투자에 나섰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고 주가는 천천히 오르면 좋겠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금리 인상기와 경기 둔화로 배당이 급감. 투자 종목의 주가가 30% 이상 하락. 결국 원금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 이 사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사이클과 종목의 내재, 가치 분석 없이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의 투자 전략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단기 변동성에 취약한 자산 편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례 3. 대기업 팀장의 지방 아파트 매입 실패. 49세 C씨는 수도권 대기업에 근무하며 은퇴 후 수익형 자산으로 임대사업을 꿈꿨습니다. 지방 아파트 2채를 전세 끼고 매입했으며 전세금이 빠지지 않으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전세 가격이 하락했고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역전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 발생. 2채 모두 공실 상태로 이자 부담이 커짐. 그 와중에 회사 구조조정 소식까지 겹쳐 조기 퇴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C씨의 경우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반한 과도한 레버리지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특히 전세가율 하락, 금리 인상, 지역 부동산 수요 위축은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지만 이를 간과한 결과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전 자산관리 전략 3가지. 1.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어라.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자산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보다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분산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원금 손실 없는 채권형 펀드, MMF, 정기예금 중심, 상장 지수펀드 ETF도 고배당 중심으로 제한 편입. 주식은 전체 자산의 1015% 이내로 제한. 2.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라. 은퇴 후 불안은 현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존재한다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감당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 조율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 수익도 공실률 낮은 구조로 계획.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등을 대비한 비상자금 준비.
3. 리스크 시나리오를 사전에 점검하라.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30% 하락했을 때 자산 총액 변화, 부동산이 6개월 공실 상태가 되었을 때 현금 흐름, 갑작스럽게 조기 퇴직할 경우의 대처 방안. 이러한 시나리오 플랜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산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결론 한 방이 아닌 한 삶을 설계하라. 퇴직 3년 전, 즉 은퇴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자산의 속도전이 아닌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이 2030년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욕심을 내려놓고 검증된 수단으로 꾸준하고 안전하게 은퇴 설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더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덜 잃고 오래 쓰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은퇴 전략이 과연 이 방향에 맞춰져 있는지 꼭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